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당과 국민에게 얘기했던 것과 달리 조기 퇴진 등 거취와 관한 사항을 일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요 며칠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이거나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없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의원님 앉아 주시죠.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뭐를 자르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세요. 뭐를 자르겠다는 말씀해 보세요. 선관위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다릅니까? 자, 일어나서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자,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강명구 의원님? 자, 임종덕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 저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이제는 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분명합니다. 지금 못 보신 분은 그 담화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예. 자, 이철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임종득 의원님 지금 당대표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예. 자, 이철규 의원님이 지금 발언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예. 우리는 굉장히 중차에다 입장에서 있습니다. 예. 중차에다 명목집에서 있고 오늘은 국민의힘이 다른 새로운 발전된 길을 가기 위한 또 이 현 상황을 파괴하고 슬기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오늘 담화 다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각자 의원들 생각이 가진 것이 많습니다. 네. 대표님은 당대표입니다. 저기 여기에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관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 자, 조용히 말씀하실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지명해 대표님이 드릴게요. 연달아 서셨으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조용히 해주시죠. 우리 대표님, 여기 우리 당 의원들 누구도 탄핵에 동의하거나 동조한 사람이 아무도, 저 탄핵이란다 미안합니다.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이 혼란 상태를 극복하는데 질서 있게 이걸 다 중지를 모아서 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자라는 것이 우리 의원 다수의 뜻이었고요. 저도 잘 경청하고 왔습니다. 예. 다만
우리 당 대표님께서 스스로 이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또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또한 일부의 실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표님 개인의 이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우리 당 대표의 지위에서 이 연단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표님의 말씀 우리 당에 이야기가 됩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를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든 또는 발표를 하시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원내대표 선거를 위해서 소집된 의원총회입니다. 그래서 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이런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대표님께서도 조금 이 성격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은 제가 그런 의견은 충분히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자, 말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저 거기서 야유하듯이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요. 제가 끝까지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까? 짓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고 지금 오전 상황을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는 이거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대통령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당대표로서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동훈 이번 선거를 대표의 총괄하고 있는 입장이 선거관리위원장 나왔습니다. 및 지금 저 자리는 위원들을 원내대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장 국민의힘 의원 총회 선거관리 자리였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해 담화문이 주십니다. 끝난 직후 한동훈 대표가 참석한 김에 마이크를 잡았고요. 우선 상황 대통령 반성이 선거관리 전혀 없다라는 위원장을 이야기로 시작했고 자신의 어떤 잘못에 대한 합리화를 위한 주장이었다. 그리고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라고 한동훈 대표를 이야기했습니다. 저 얘기가 나오자마자 친윤 의원들이 집단으로 항의하고 반발하는 모습까지 여과 없이 선거의 효율적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말았습니다. 자, 당론으로 탄핵 채택을 제안하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강명구 의원, 그다음 이철규 의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마이크를 직접 잡고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재판 시작도 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당내 의원들과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신의 주장,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이철규 의원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알겠다라고 수긍하는 목소리가 났었고 강명구 의원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이제 들렸는데 이 자리는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자리다. 갑자기 당 대표 입장에서 본인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위한 긴급 윤리위를 소집했다라는 목소리까지 일단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정말 국민의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렇게까지 거의 민낯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대변인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상당히 참담합니다. 지금 저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안들, 사실 의총은 대부분 공개 발언만 있고 나머지는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데 워낙 급작스럽게 정치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글쎄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지만 급변하는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당 대표로서 정무적 판단해서 많은 의원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공유하는 것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수차례 더 많은 의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의총은 당장은 다음번 원내지도부,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니까 그 선거가 진행된 이후에 또 한 번 탄핵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당에서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오후쯤에는 다시 재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성모부장님,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런 공개 발언, 예를 들면 이제 윤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이 내란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친윤계 의원들은 당 대표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저렇게 공개 발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여당 대표가 내란 자백 이 말은 과연 여당 대표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야당 대표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은 그 내란이 아니라는 것은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30분에 걸쳐서 이야기한 그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은 친윤들도 방어 논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어하는 논리가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 네. 그리고 내란죄 성립 요건, 뭐 목적성이나 위험성이나 이런 데 해당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일부 헌법학자들도 이건 내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유일한 그 방어 논리인데 그걸 여당 대표가 깨버린 겁니다. 네. 한마디로 깨버린 거예요. 직후. 바로 직후에. 예. 그리고 저 30분 동안 읽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정말 꼼꼼히 봤는지 그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은 안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본인이 요구했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질서 있는 퇴진.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2월 3월 적각 퇴진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자중 질환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러면 모든 대통령이 오늘 담화 발표의 핵심 요인을 한마디로 이 자백을 하는 걸로 깨버렸기 때문에 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친윤계와.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탄핵이 되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있는데 지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네, 같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통과되자마자 이정현 대표가 바로 물러나고 탈당까지 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자진해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신윤에서 끌어내려고 하겠죠.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최고위원 선출직 5명 중에서 4명이 퇴진을 하면은 네. 같이 그 지도부가 무너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3명입니다. 인요한, 김민전, 김재원. 그런데 장동혁, 진종호, 친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동의를 하면은 무너지는데 장동혁 최고위원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은 본인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말을 했고 또 실제로 두 사람 장동혁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가 이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차가 있다. 이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또 그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는 그런 시도도 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 대변인, 그 한동훈 대표가 본인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탄핵 가결 이후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 혼란한 전국을 책임지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오히려 사퇴한다는 게 더 무책임한 정치인으로 낙인돼 찍힐 수 있는 대목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취와 관련한 이야기는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고 또 장동혁 최고를 비롯해서 뭐 진종호 최고가 사퇴함으로써 지도부 전체가 와해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당을 정말로 누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당은 어떻게 하면 어쩌면 절연의 단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된 것은 맞지만 네.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도 오늘 나왔던 담화의 내용들을 본다면 진정한 보수주의자로서 우리 당원들에게 할 얘기가 있는 분인가, 자격이 있는 분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은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당대표입니다. 네. 당대표가 주도권을 갖고 보수정당은 지난 75년간 우리나라의 민주화 산업화를 이끌어낸 정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2년 6개월 한 대통령일지 모르지만 보수정당이 갈 길은 명확합니다. 국민들께 더 안심할 수 있는 나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뭐 보수정당 대표로서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